네, 안녕하세요. 제리아빠저 유윤수입니다. 자, 벌써 4월 중순입니다. 날씨나 온도나 봄의 어떤 그 향기는 지금 봄철이 다가왔고요. 오늘은 사실은 짧은 동영상을 또 한번 찍게 됐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여당 쪽에서 볼 때는 참패였고 야당 쪽에서 볼 때는 압승이었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이 지금 아주 지금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그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어떤 그 부동산에 어떤 식견인 계신 분들도 상당히 그 지금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올지 각각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지금 소토픽으로 잡은 것은 4월 총선 결과로 부동산 여태까지 지금 기획재정부나 국토부에서 작년도 1월 달인가요부터 규제 완화 정책을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법제화가 필요한 게 있어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이번 총선에 상당한 그 기대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폐기해야 될 듯한 어떤 그런 그 분위기고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짧은 동영상을 갖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리 아빠, 재테크를 함께 공부하는 아빠 저 유윤수입니다. 자, 일단은 동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은 비교적 그 핵심되는 어떤 정보를 갖다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을 끝까지 부탁드리기를 희망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2024년 4월 총선 결과 부동산 시장 예측.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목차입니다. 첫째가 이제 정부 출범 이후에 법제화, 규제 완화 공약들을 갖다가 쭉 설명해 드리겠고요. 한 6가지 됩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지금 대출 어떤 그 현황이라든지, 전국적인 거, 서울적인 입주 물량, 멸실 그 물량에 대해서 통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매 가격의 변동성, 거래량의 변화 예측을 갖다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환율, 달러, 고유가,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고유가가 지금 또 휘발유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또 그에 따른 어떤 고달러, 이런 거에 대해서 1년 내지 3년 있다가는 인플레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024년도 4월에 그 총선 결과,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법제화가 필요한 그 공약들이 있는데,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면 총선 참패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175석을 얻었고, 여러분이 아다시피 국민의힘은 108석을 갖다가 얻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얻었고요. 개혁신당은 3석, 기타 타당들은 각 1석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지금 총선에서 참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의 규제 완화 공약들이 의미가 지금 퇴색되고 있어요. 법제화할 수 있는 어떤 여당에서 법제화가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2020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거래된 걸 보면은 대강 6억에서 9억이 대부분이에요. 12억 이상의 매매 가격대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지나서 2024년도 총선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또 세제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을 걸 기대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 이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지금 그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매물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선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는 실망 매물들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물이 더 쌓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조금 전에 그 4.10 총선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현 정부 발표에서 부동산 정책 중에서 법 개정 사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6가지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거는 사실은 작년도에 사실은요. 작년도뿐만 아니라 올해도 사실은 국민과의 대화인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공시가격을 갖다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을 전면 폐기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패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힘든데 이 공시가격이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설명한 어떤 세법상 중에 뭐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요. 이 쭉 보시면 전부 틀려요. 이게 부동산 공시법도 필요하고 지방 세법을 건드려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인데 이 취득세가 지금 사실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사실은 그 국세만 해도 지금 조정지역에 1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조정지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강남 서초 송파하고 용산인데 그쪽 지역의 아파트를 희망하고 구입하고 싶어도 지금 취득세가 지금 조정지역을 갖다가 2주택가 되면은 8%입니다. 국세만입니다. 지방세 하면은 뭐 8.8%에다가 뭐 기타 어떠한 그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중개사 비용 하다 보면 뭐 9.23%도 될 수 있어요. 9.345%. 양도세 중과 요것도 사실은 지금 올해 사실은 2025년도 5월 말까지인가를 갖다가 이걸 한시적으로 지금 유보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소득세법이나 종부세법, 지방세법을 갖다가 고쳐야지만 사실 이게 지금 이게 세제가 지금 합법화될 수 있거든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어떤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인데 이것도 사실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종부세율을 갖다가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고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그 다주택자들이 희망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게 총선의 참패로 인해서 아주 지금 오리무중이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이것도 사실은 벌써 지난 연도에 이걸 발표를 했었어요. 이걸 갖다가 의무 기간 2년 5년 폐지했고 그동안 이것과 말명해서 주택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래서 사실 전매 기간은 허용되었던 어떤 둔촌 주공리에는 어떤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사실 그 둔촌 주공 구하기에서 사실은 3년을 유예를 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필요한데 주택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갖다가 지금 사실은 안전인단도 폐기하면서 사실은 촉진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오리무중입니다. 이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고쳐야 되는 거고요. 임대차 2법, 3법 중에서 2법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의무 연장 2+2죠. 그래서 2년 전세를 거뒀던 사람은 2년에 또다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그 전에 계약했던 전세 보증금 또를 갖다가 5% 정도밖에 인상을 못한다. 이것도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유발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제가 이제 적지 않은 동영상을 갖다가 촬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빨리 돼야 되는데 상당히 힘든 지금 시국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보증보험 126%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선거 전에 국민의힘에서 손봐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그것이 내용이 쑥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세제 지원도 사실은 종가세 배제해야지만 되는데 이것도 민간임대 특별법을 갖다가
법안을 갖다가 법제화가 필요한데 이런 6가지가 사실은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어떤 시국이 지금 되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세 월세 위주의 임대차 시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결국은 사실은 이런 법제화가 안 될 경우에는 임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임대차 2법, 3법을 갖다가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신혼 특공 대출이 이제 이번 연도 2024년도 1월 말인가부터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 회고하자면은 작년도에 사실은 특례 보금자리론인가요? 40조의 어떤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실시한 이후에 40일 정도 경과했을 때 한 20조 정도가 벌써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혼부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무주택자들이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신혼 특공 대출은 이번 연도에 사실은 여전히 지금 40일이 지났지만은 한 7조 정도밖에 대출을 안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떤 6억 미만의 집을 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환 대출로 해서 갈아타는 어떤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지금 많이 대출을 안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총선 실패로 인해서 아마도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왜냐하면은 또 매도 물량도 분명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사실은 하반기에도 약한 상승 기조는 예상했었습니다만 물거품이 됐고요. 그래서 당연히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어떠한 대출이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어떠한 부동산의 매매 거래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것이 교과서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 대출 문제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나 서울에 입주 물량이 있어요. 그리고 멸실 물량이 있는데 통계를 갖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월, 3월에는 사실은 원금 상환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추가 대출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은 어떤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환 대출이죠. 그러니까 원리금이라든지 그것이 부담되다 보니까 사실은 추가 대출을 갖다가 못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GDP 총액 자체가 가계대출의 총액이 GDP 100% 수준 이하로 내려간 건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 대출을 갖다가 사실은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좀 특공도 사실은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대출을 갖다가 지금 감소한다는 것은 매매 시장의 약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하락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지금 전국이나 서울의 입지 물량, 멸실 물량을 보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좀 요약을 한 겁니다. 살짝 브리핑을 해드리는 건데, 이 검은 부분이 지금 사실은 중요해요. 이 하얀 부분,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 400 이후, 이게 지금 이게 1,040만 2천호 또는 12만 6천호, 4만 9천호, 3만 2천호. 이것이 바로 이 하얀 부분은 전국의 입주 멸실 부분입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검은 것은 여기 서울의 입주 물량 멸실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은요, 2019년도부터 20년, 2021년도, 2019년도, 20년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거의 한 5만 가구는 됐어요. 이게 5만 가구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보면은 3만 3천 가구, 2021년도는 22만 4천 가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또 멸실 가구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은 입주 물량이 별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도 보십시오. 지금 2024년도는 지금 사실 서울 입주 물량이 13,000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멸실물도 사실은 어떻게 된 게 지금 국토부에서도 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멸실, 입주 물량은 25만 5천 개인데
멸실 부분도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24년도 보시면은 전국의 입주 물량이 지금 35만 가구인데 지금 멸실 부분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이번 연도에 지금 2만 5천 호입니다. 멸실 부분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지금 사실 3년 정도 있다가 이 어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실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3년 후, 4년 후에는 상당히 또 하나의 어떤 여태까지 한 10년, 12년 전에 어떤 분위기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느냐 이런 걸 갖다가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서울 입주 물량이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설 기간도 사실은 35개월이었어요. 보통 착공해서 준공하고 입주까지 한 35개월, 한 3년 정도 이제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4년 정도가 지금 사실 건설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사실은 어떤 공사를 갖다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관계도 있어요. 또 어떤 인건비 상승의 이런 원인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년 공사 기간이 4년 이상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공급 시기도 지연 효과가 커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는요, 매매 가격의 병존성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사실은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약세 흐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번 연도 2023년도에서 2024년도 가면서 상당히 다주택자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규제 완화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60대 이후 분들이 지금 매물을 갖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거래량은 동반되지는 않지만은 매물이 쌓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심리 변화는 사실은 임대료가 상승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세 가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대비 전세 율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예전에는 사실 전세가라는 것이 매매가의 한 75% 정도, 한 65%에서 한 75%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55% 정도 다 되다 보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투자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갭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거기다가 또 예전에는 지금 5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평균 어떤 매매가가 6억이었다 그러면 지금 1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도 똑같은 60% 65%라고 그래도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투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전세가가 한 75%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다주택자가 세제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사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매물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이 첫 번째 것은 서울의 어떤 매매 전세, 월세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치 데이터를 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 사실 서울의 어떤 매매 전세, 월세가 지금 총 매물 수가 지금 이렇게 많이 매매 내놓는 것이 82,399개예요. 그러면 지금 호입니다. 그래서 총 매물수 보시면 지금 13만 호수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만 가구가 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주택가격 심리지수라고 그래가지고 이 매도가 매수세를 갖다 설명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4월달 현재 매도가 지금 71%, 100명 중에서 지금 70명 정도는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이 매수세는 거의 드뭅니다. 지금 거의 뭐 3%대, 2%, 3%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 4%. 이런 상국에서는 사실은 규제 완화가 절실한데, 어쨌든 상황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오리무중이면서 상당히 지금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금리도 사실은 이번 연도에 미국에서 한 3번 정도 내릴 거라고 지금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지금 또 이스라엘이랑 어떻게 보면 또 이란이랑 그 전쟁이 붙었고, 또 그것이 잘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또 그건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다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또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다 보니까는 유가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유가가 지금 오른다는 분위기인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이 휘발유 값이 오르면 다른 어떠한 상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고민 중일 것 같습니다. 환율도 지금 오늘 보니까는 환율이 1,400원대까지 근접을 했었어요. 한 3, 4일 전에. 근데 어저께 보니까 한 10원 떨어지고, 오늘은 한 7원 정도 떨어졌는데, 여전히 1,300, 한 75원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달러당 1,370원대, 75원대라면, 우리나라 원화가 상당히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 기조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또 여태까지 지금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도만 해도 사실은 선거 이전에 못 올렸는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오른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사실은 또 비용 부담 자체가 상당히 어떤 물가의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물가 상승은 커지겠죠. 그래서 2025년도, 2027년도 전반적인 인플레가 또 유발함으로써 물가를 물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점심을 갖다가 점심값이 어디나 가나 10,000원, 12,000원, 13,000원이에요. 맛있으면 또 계속 가겠는데 별로 그렇게 예전보다 맛있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어쨌든 지금 빨리 이것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물가가 제일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유튜브가. 어떤 기획을 하고 PT를 만들고 유튜브를 촬영하고 또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서버에다가 동영상을 업로딩하는 거,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기획하고 소토픽을 정하고 어떤 PT를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